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보이시는 우리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 기사를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험은 제가 이 시험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했고요. 삼성전자 연구원이었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건설안전 기사나 건설안전 산업 기사를 취득하시면 삼성전자도 입사를 하실 수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실 수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근무할 수가 있고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하나의 일종의 발주자입니다. 발주자가 있고요. 발주자에 공공발주자가 있어요. 공공시설. 이건 뭐냐면 주로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기타 지하도 아니면 기타 토목시설물, 뭐 건축물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발주가 있어요. 민간 발주인데, 민간은 어디까지가 민간이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삼성전자도 발주를 하죠. 이제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라인을 뭐 신설한다 또는 증설한다 하면 삼성전자가 발주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다 그러면 발주자 아래 이제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원청사, 이제 이걸 원청사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원청사이고, 시공사가 다시 도급을 줘요. 도급, 그죠? 이걸 하도급 부르는데 이걸 도급사 이렇게 불러요. 정확한 용어는 하도급사죠. 여기에 이제 도급사가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뭐 골조도 있고, 뭐 토공사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뭐 마감도 있고, 뭐 기계설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다.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만 삼성전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있는 분들도 발주자의 안전관리하는 측면으로 이제 입사가 되는 거죠. 하면 물론 연봉 체계는 뭐 같습니다. 연구원이나 기타 등등이나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뭐 이제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회사에 업종에 관계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심지어 신탁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탁회사, 금융회사입니다. 이건 신탁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합니다. 검토제도, DFS 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취업을 하는 분야는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이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가장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급여 체계도 가장 우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건설안전 기사나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있으면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사나 산업기사 이 하나만 가지고 보통 65세까지 근무를 하세요. 지금 65세. 뭐 이건 제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수소문 하시면 건설안전 기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몇 살까지 근무하는지를 물어보면 대개 이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격증이죠. 보통 우리 회사가 60세에 퇴직하시는데 훨씬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65세가 넘어도 앞으로는 뭐 다 65세가 넘어도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근무를 하실 수 있겠죠. 자기 의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이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첫 번째, 과거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든, 뭐 명문대를 나왔던, 난 명문대가 아니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심지어 대학을 안 나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안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지금은 서로 모셔가려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살에 30세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중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뭐 되게 궁금하신 게 연봉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잖아요. 연봉이 얼마나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가면 이 수준에 맞게 주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 100명에 들어갔다 쳐보세요. 100명. 이렇게만 해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보통 연봉을 얼마 받으시냐면,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30세 기준으로도 지금 보면 보통 350 이상은 시작을 해요. 다. 연봉 기준으로 대략 4,500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신입사원도.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경험을 10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세 초반이에요. 그러면 대략 가장 급여를 흔하게 받는 급여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급여 곡선에 보통 이게 연봉 체계면 이게 돈이고 이게 근무 연수면 요렇게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이 급여 체계가 얼마냐면 대략 한 7천 정도 됩니다. 7천. 제가 뭐 없는 말 꾸며내는 것도 아니고요. 4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통 못 받아도 7천만 원은 받아요. 이 자격증 달랑 하나만 가지고. 따라서 자격증에 갖고 있는 그 효율성을 보면 당분간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영원하게 대단한 자격증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수업 공부를 하시냐면 기출문제 달달 외워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시험을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기출문제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 지식 없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온 데는 이론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을 공부 안 하시고 기출문제만 보면 휘발성이 강해서 이 기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람을 가지고 보람 있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거하고 얘는 암기를 하면 얘는 노동입니다. 노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제 보람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건 보람을 찾는 것이고 암기를 하면 노동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가급적 같은 내용도 단순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셔서 실제 안전관리자로 참여를 하시더라도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를 언급했는데요. 안전관리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가장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안전관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본사에 안전관리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안전환경보건팀이 있습니다. HSE 이렇게 부르는데요. 본사 안전환경보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본사의 그 책상에 수많은 사람 앉아있는데 거기서 붙어서 일하는 것보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자기 취향에 다른 거예요. 이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험 과목을 보시고 성급하게 단순 암기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에 이 자격증을 뭐 이를테면 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딴다라고 하지 마시고 취득한다라고는 개념을 좀 머리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을 따는 건 너무 유치합니다. 그건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공부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냐면 중점을 저는 어디에 강조를 하냐면 이제 건설안전 기사부터 설명드리면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즉 산업안전관리론이나 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교재 뭐 예를 들면 교재를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거의 뭐 이 과목에서 60점 미달은 거의 안 나와요. 어디에서 60점이 안 나오냐면 심지어 40점도 안 나오냐면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요거 그다음에 주로 두 개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설안전 기사잖아요. 그러면 건설안전기사니까 요거하고 같이 가장 매칭이 많이 돼요. 그죠? 요 매칭이 많이 되는데 건설안전 기술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도 포함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포함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4번입니다. 4번. 요거. 시공학. 요 내용을 알면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것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해하게 되고 6번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시냐면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시공학에. 제가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토목시공 기술사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대표적인 기술사가 토목시공 기술사가 있고 건축시공 기술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토목시공 기술사는 이게 바로 뭐냐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붕괴 예방을 하는 붕괴 방지를 위한 기술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격 중에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건설안전 앞에는 똑같아요. 요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서 근무 연수를 좀 채우시면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실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어요. 건설안전 기술사를 이 과목이 이제 아직 기사니까요. 기술사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시면 인생 탈바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건설안전 기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공부를 부단히 멈추지 마시고 하셔서 기술사를 꼭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시험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합격 인원을 13명 뽑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웬만큼만 하시면 충분히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격 중에 2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건설 시공학. 그러면 시공학의 체계만 갖추시면 이 3개는 어떻게 저절로 획기적인 점수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 3개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 둘, 셋 얘네들은 공부 안 해도 저절로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보는 딱딱한 얘기 말고 실제 2번, 3번 나머지도 대동소이한데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도 건설안전 기사를 강의를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자격증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없고 이자격증 있는 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어떤 강의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내용을 저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안 된다. 제가 뭐 이거 단순히 뭐 사명감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생겼어요. 강의는 저런 내용으로 저렇게 잘못된 내용을 수험생에게 설명하면 안 되지라는 제가 판단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뭐 이거 해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은 뭐 전혀라는 거는 그렇지만 거의 안 하고 저는 정말 제가 자발적으로 꼭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으로 강의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실제 건설업에서 근무하실 때 최소한 기본 상식적인 얘기는 알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더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 아까 이제 전에 설명드린 말씀이지만 1, 2, 3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점수 나옵니다 이거. 근데 1, 2, 3 됐다고 뭐 시험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4, 5, 6이 있어요. 4, 5, 6. 4, 5, 6에 포인트를 여기다 두셔서 공부하시면 의외로 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뭐 60점 이상은 뭐 금방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물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험은 여기부터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합건설업 물론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뭐 기타 뭐 포스코라든지 GS 기타 등등 모든 회사로 취업을 심지어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제가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가시고 보통 건설업체로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도 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예를 들면 건설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만 있으면.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서 더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 이전에도 항상 모든 공공기관은 하나의 발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뭐 대부분 있는 뭐 산업 현장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이제 하면 건설업을 가시면 뭐 여기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를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는데 시공 업무는 첫 번째 어려운 점이 공사기간을 맞춰야 돼요.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원가. 비용을 절감해야 돼요. 근데 안전관리는 공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재해만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돼요. 재해 예방.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무보다는 훨씬 더 일테면 뭐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냐면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건지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면 자기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내가 다 떠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건설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현장 소장이 있어요. 현장 소장을
건설 현장에서는 누구로 보냐면 사업주의 개념으로 봅니다. 건설 현장의 사업주의 이 사람이 소장이. 따라서 건설 안전 안전 관리자는 이 사람에게 항상 조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조언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됐다고 커다란 책무를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건 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예, 자기 소신껏 일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실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서류 작업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회사원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연봉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을 하셔야죠.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데 일하는 내용 대비 연봉은 확실히 높다고 제가 과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서 크게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어렵지도 않고요.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어떻게 되면 한 과목이 없습니다. 뭐가 없냐 하면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요거 그죠? 뭐가 없냐면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뭐만 다르냐 하면 요거만 달라요. 그죠? 2번. 그런데 저희 수업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얘도 같이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요것이 건설하는 기사에 얘가 없지만 얘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은 시험 문제를 내요. 여기나 포함시켜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당연히 얘를 해야 돼요. 얘를 건너뛰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얘도 반드시 포함돼서 여기에 포함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의 내용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도 과목을 6과목 본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제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를 보시는데 실기라고 해서 손에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 보고 위험한 요인 몇 개 적으세요 하면 적으면 되는 거고 아주 쉽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의외로 쉬운 방법을 이제 실무할 때는 실기시험 할 때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에 무조건 합격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실기는 공부 안 해도 제 강의 들으면 공부 안 해도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 3가지 내용에 비중을 두셔서 공부하시라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빨간 줄 해놨어요. 단순 암기 저는 가급적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술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한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나. 우리 사람이 지능지수가 있는데요. 지능지수는 한번 측정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증진되도록 수업을 가급적 할 테니까요. 다소 수업 내용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이해도 잘 되고 그 본인 스스로도 창의력이 증진되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에 저는 이제 필기 내용도 하지만 실기 내용도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한 가지 제 강의만 들으면 필기 시험도 무난히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실기도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암기도 별로 안 했는데 수업을 이렇게 재밌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네라는 사람이 실제 제자분들 중에 많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만나셔도 인사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고맙죠. 그죠? 예, 저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뭐 사명감이라면 기왕이면 실무 지식을 겸비한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도 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제 뜻에 따라서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시면 분명히 큰 결과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따라서 제 내용에, 제 수업에 정말 다른 거 하면서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한 시간을 듣더라도 한 강을 듣더라도 들으시면 분명히 소기의 목적을 단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